오늘은 마법의 시간여행 5장과 6장으로 들어갈 거야. 들어봐. 5장 제목은 내가 술래야. 개들은 달빛 아래서 놀고 있는 작은 동물 2마리를 향해 무섭게 지저대고 있었어요. 새끼 북극곰들이야. 애니가 소리쳤어요. 작고 오동통한 북극곰 새끼 한 마리가 다른 녀석 등에 올라탔어요. 그러더니 함께 눈바디를 떼굴떼굴 굴렀어요. 새끼 북극곰들은 펄쩍 뛰기도 하고 털에 묻은 물기를 털어내는 강아지들처럼 부르르 떨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자기들을 맞으러 뛰어오는 애니를 향해서 쪼르르 달려왔어요. 애들아 안녕? 안녕? 애니가 인사했어요. 애니 기다려. 어미곰은 어디 있는 거야? 잭이 애니를 말리며 물었습니다. 잭은 어미곰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어미없는 녀석들일지도 몰라. 잭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잭은 애니를 돌아보았어요. 애니는 눈밭에서 새끼곰들하고 네슬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심하게 웃는 바람에 배를 움켜쥔 채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지 뭐예요. 잭도 덩달아 웃었어요. 잭은 조심스레 곰 가면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함께 놀려고 애니한테로 뛰어갔어요. 애니는 눈에 쌓인 벌판을 가로질러 새끼곰들하고 달리기를 하고 있었어요. 2마리 중 1마리가 애니를 따라잡더니 애니를 툭 쳤어요. 그러고는 뛰어서 도망갔죠. 애니가 그 곰을 따라가서 다시 그 녀석을 툭 쳤어요. 그러고는 내가 술래야 하고 말했습니다. 잭과 다른 새끼곰 1마리도 그 놀이를 함께 했어요. 곧 잭과 애니 그리고 2마리 새끼곰들은 달빛이 비치는 눈 위에서 서로를 쫓아다니며 놀았어요. 새끼곰들은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잭이랑 애니의 앞쪽에 쓰러졌어요. 새끼곰들은 꼼짝 않고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잭과 애니는 숨을 헐떡거리며 새끼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다쳤니? 애니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잭과 애니는 걱정이 되어 새끼곰들한테 뛰어갔습니다. 새끼곰들이 무사한지 보려고 잭이랑 애니가 몸을 숙이는 순간 새끼곰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잭과 애니를 밀어젖히더니 장난치며 달아났습니다. 우리를 놀렸어. 잭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잭과 애니는 새끼곰들을 따라 열심히 달렸어요. 얼어붙은 바다에 이를 때까지 하얀 툰드라 위를 실컷 달렸어요. 이윽고 잭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이글루에서 꽤 멀리 왔는걸? 썰매를 끄는 개들 소리가 들리지 않아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잭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애니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죠. 조금만 더 놀다. 저것 봐. 새끼곰들이 눈 언덕에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등을 대고 누워서 눈 언덕을 내려와 얼음으로 덮인 바닥까지 신나게 미끄럼을 탔어요. 잭과 애니는 미끄럼을 타는 새끼곰들을 보고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꼭 눈썰매 같아. 오빠 우리도 해보자. 애니가 말했어요. 좋아. 하지만 그 다음에는 꼭 돌아가야 한다. 잭이 동생에게 일러두었어요. 잭은 애니를 따라서 눈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가방은 2팔로 꼭 끌어안았죠. 애니는 등을 대고 누워서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며 야호!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잭도 애니 뒤를 따라 신나게 미끄럼을 탔습니다. 야! 거기 비껴! 잭이 소리쳤어요. 새끼곰들이 눈 언덕 맨 아래에 앉아 있었거든요. 1마리가 털이 복슬복슬한 앞발로 잭을 살짝 쳤어요. 그런 다음 드러누웠죠. 힘들다. 애니가 지친 듯 말했어요. 맞아. 잠깐만 쉬자. 잭도 힘이 들었습니다. 잭과 애니는 새끼곰들 옆에 누워서 오렌지빛 달을 쳐다보았어요. 들리는 것이라고는 바람소리와 새끼곰들의 쌕쌕거리는 숨소리뿐이었어요. 정말 재미있다. 그렇지? 애니가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이제 이글루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사냥꾼 아저씨가 우리를 찾고 있을지도 몰라. 게다가 우리는 수수께끼도 풀어야 하잖아. 잭은 옆으로 누워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 순간 쩍 하는 소리가 났어. 잭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잭은 다시 몸을 굽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얇은 얼음 위에 있나 봐. 오빠 그게 무슨 뜻인데? 애니가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러자 또 한 번 쩍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떡해. 애니는 조심스레 다시 들어누웠습니다. 북극곰 새끼들이 잭과 애니 쪽으로 왔어요. 새끼곰들이 조그만 소리로 애처롭게 칭얼댔습니다. 잭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려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책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자. 잭은 북극지방에 대한 책을 찾으려고 가방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처음에 손에 잡힌 것은 가면들이었어요. 잭은 가면들을 애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실수로 이글루에서 이걸 가져왔지 뭐야. 잭이 북극지방에 대한 책을 찾아서 손을 뻗으려는 순간 이제껏 들리는 소리보다 더 크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쩍! 퉁! 오빠 어떡해. 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얼음이 저절로 깨지고 있어. 애니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이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굵은 숨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몇 발자국 떨어진 눈 언덕 꼭대기에서 들려왔어요. 잭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6주간 몸집의 북극곰이 잭과 애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미 북극곰이야. 애니가 잭에게 말했습니다. 6장 하늘을 나는 곰. 새끼 곰들은 한층 더 크게 칭얼댔어요. 엄마한테 가고 싶은데 얼음이 깨질까봐 무서운 거야. 잭이 애니에게 속삭였어요. 그러자 애니가 새끼 곰들을 다독거렸습니다. 겁내지 마. 우리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어미 북극곰이 으르렁 댔어요. 어미곰은 코를 킁킁거리며 안절부절했습니다. 애니는 계속해서 새끼곰들을 쓰다듬어 주며 달랬어요. 잭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없을까 싶어 책을 뒤져보았습니다. 마침내 중요한 것을 찾아냈어요. 무게가 340kg 정도 나가는 어미 북극곰은 사람 한 명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얇은 얼음 위에서도 갈 수 있다. 앞발을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이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와, 정말 신기하다. 잭이 속삭였어요. 잭은 어미 북극곰이 눈 언덕을 내려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성큼성큼 그러나 침착하게 어미곰은 얼어붙은 바다 가장자리로 걸어왔어요. 얼음에 발을 내디디려고 했지만 번번이 얼음에 금이 가는 바람에 어미곰은 뒤로 물러서야 했어요. 마침내 어미곰은 단단한 곳을 찾아냈어요. 그러더니 어미곰은 네 다리를 쭉 뻗고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어요. 어미곰은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어요. 앞발을 이용해서 자기 몸을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말했어요. 새끼들을 구하러 오는 걸까? 아니면 우리를 잡으러 오는 걸까? 어미곰이 다가오자 잭은 조금은 겁이 났어요. 그러자 애니가 꾀를 냈습니다. 참, 가면을 쓰면 어떨까? 뭐하러? 잭이 물었어요. 가면이 우리를 지켜줄지도 모르잖아. 어미곰이 우리를 북극곰으로 착각할지 또 알아? 애니의 말에 잭은 시큰둥하게 대꾸했어요. 말도 안 돼. 하지만 애니는 오빠가 뭐라든지 잭에게 곰 가면을 건네주었어요. 잭은 마지못해 안경을 벗고서 가면을 썼습니다. 잭은 가면에 난 눈 구멍으로 주위를 살폈어요. 가면을 쓰니까 얼어붙은 바다 위로 미끄러져 오는 거대한 북극곰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잭은 가면과 얼굴 사이에 난 틈으로 곁눈질하며 어미곰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훨씬 잘 보였어요. 북극곰은 자기 새끼들을 보더니 안타까운 듯 끙끙거렸습니다. 새끼곰 2마리는 조심조심 어미에게 갔어요. 어미는 새끼들을 핥아주고 새끼곰들과 코를 비볐어요. 그러더니 새끼곰들이 어미곰의 등에 기어 올랐습니다. 새끼곰들은 이제 안전해.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지더라도 어미곰이 헤엄쳐서 바닷가로 내려갈 테니까 말이야. 잭이 안심하며 말했어요. 그러자 애니도 말했어요. 맞아, 우리만 남겨두고 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어미곰은 천천히 몸을 올렸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뒷다리로 밀기 시작했어요. 등에 새끼들을 태운 채 어미곰은 스르르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따라해보자. 애니가 말했어요. 그러다가 얼음이 깨져서 얼음 바다에 빠지면 어쩌려고? 잭은 겁부터 났어요.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꽁꽁 얼어버리게 될 텐데 뭘. 사람들이 북극곰에게 배웠다는 그 바다표범 사냥꾼 아저씨 말 생각 안 나? 애니가 오빠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잭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마침내 잭도 결심했어요. 그래, 좋아. 한번 해보자. 잭은 배를 깔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팔다리를 쭉 뻗었죠. 잭은 곰이 하던 그대로 흉내냈어요. 벙어리 장갑을 낀 손을 이용해 몸을 밀며 나아갔고 발은 슬슬 미끄러지면서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얼음에 금 가는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으렁. 잭은 고음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러고는 다시 앞으로 밀고 나갔죠.
잭은 애니가 옆에서 미끄러지면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잭은 계속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밀고 미끄러지고 또 밀고 미끄러지고. 잭은 마냥 같은 동작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더는 자기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꼭 북극곰이 된 기분이었죠. 조금 있으려니까 잭은 더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늘을 나는 북극곰 같았어요. 잭은 팔다리가 거대한 날개처럼 느껴졌고 하늘을 나는 시원한 기분이 들었어요. 달빛이 비치는 얼음 바다는 유리처럼 맑은 하늘 같았습니다. 잭은 바다표범 사냥꾼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북극곰들은 하늘을 날 수 있다. 7장 오로라. 오빠 이제 일어나도 돼. 드디어 애니가 말했어요. 그러자 잭은 눈을 떴어요. 애니가 자기를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가면을 쓴 채로요. 땅에 올라왔으니까 이제 안전해. 애니가 말했어요. 잭은 꿈을 꾼 듯한 기분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봤죠. 잭과 애니는 얼어붙은 바다 바로 옆 툰드라에 있었어요. 새끼곰들은 멀리서 뛰놀고 있었고요. 하지만 어미곰은 근처에 앉아서 잭과 애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지 확인하려고 기다려준 거야. 애니가 설명해 주었어요. 잭은 약간 무섭기도 했지만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그 북극곰을 바라보았어요. 바다표범 사냥꾼의 말이 생각났어요. 동물들의 영혼에 늘 감사하라. 애니, 지금 우리는 북극곰의 영혼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해. 당연하지. 애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잭은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곰 가면을 쓴 채로 잭은 북극곰 앞에 가서 두 손을 모으고 섰어요. 고맙습니다. 잭은 꾸벅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언제까지나 고마워할 거예요? 애니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잭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달과 별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고맙습니다. 달과 별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고맙습니다. 그러자 애니도 오빠를 따라 인사했어요. 깊고 깊은 바다보다도 더 많이 고맙습니다. 그런 다음 애니는 두 팔을 쫙 뻗어서 빙빙 돌렸어요. 잭도 똑같이 했죠. 내리는 눈을 맞으며 잭과 애니는 곰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춤을 추었어요. 그러고는 마침내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했어요. 잭과 애니가 고개를 들자 북극곰은 뒷다리로 일어섰어요. 어미곰은 잭의 키보다 2배는 더 컸어요. 어미곰은 잭과 애니에게 답례라도 하듯 어마어마하게 큰 머리를 숙였어요. 바로 그 순간 하늘이 환해졌어요. 어두웠던 하늘이 갑자기 빨간빛, 초록빛, 그리고 보랏빛으로 소용돌이쳤어요. 꼭 요술램프에서 램프에 요즘 지니가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 모습에 잭은 숨이 막혔어요. 잭은 툰드라를 비추는 눈부신 빛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저게 북극곰의 영혼일까? 애니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잭의 눈길이 닿는 곳은 모두 빛났어요. 하늘도 눈도 다 빛났어요. 북극곰의 털까지도 이 이상한 빛 속에서 반짝였어요. 아니, 이건 영혼이 아니야. 뭔가 과학적인 원인이 있을 거야. 내가 찾아볼게. 잭은 흥분되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북극에 대한 책을 꺼냈어요. 그리고 곰 가면을 벗고 다시 안경을 썼습니다. 초록색이 은은하게 감도는 빛 속에서 잭은 갖가지 색깔의 빛이 소용돌이치는 하늘 그림을 찾아냈어요. 하지만 책 속의 그림은 실제의 모습에 한참 못 미쳤어요. 잭은 소리내어 책을 읽었습니다. 북극 지방의 가장 신비한 광경 중 하나는 바로 오로라라고 불리는 북극광이다. 이 빛의 소용돌이는 우주의 작은 먼지가 지구의 대기 중에 있는 산소 분자에 부딪히면서 발생한다. 봤지? 과학적인 원인이 있잖아. 영혼이 아니야. 잭이 애니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춤을 추던 빛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촛불을 훅 불어 꺼버리기라도 한 듯이 말이에요. 마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몽아, 북극의 오로라 정말 멋지겠지. 우리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지? 오늘 이야기는 끝!